무아의 책그릇. 적게 소유하는 기쁨. 집은 가족이 먹고 자고 얘기하며 생을 일구는 생명 공간이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빨며 재롱을 떨고 나날이 쑥쑥 자라난다. 기둥에는 아이들이 키를 잰 눈금들이 있다. 아이들이 분가를 한 뒤에도 집은 노년을 맞은 부모들의 안식처로 남는다. 사람은 집에서 생을 시작하고 집에서 생을 마감한다. 집은 물리적 거주지, 심리적인 휴식처, 치유의 공간, 피난처다. 집은 안락하고 안전하며 감정적 필요에 부응하는 쓸모 있는 장소여야 한다. 그래야만 소진된 몸과 영혼을 재충전하는 재구실에 충실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집은 활력과 영감이 넘치는 건강한 삶의 공간이다. 집이 가구와 물건들로 꽉 채워졌다면 공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물건들이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가구들과 물건들이 많다면 더 큰 집이 필요하다. 큰 집은 고가다. 대개는 큰 돈을 융자받아 집을 마련한다. 그리고 은행의 채무자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한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날기 위해 뼛속까지 비운 새들이 그렇듯이 현자 디오니게네스도 뼛속까지 비운다. 그에겐 낡은 배낭과 옷, 물에 적신 보리빵, 땅에 꽂을 막대기, 진흙을 구워 만든 컵밖에 없었다. 그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부라고 여겼다. 어느 날 한 시골 아이가 옹달샘에서 두 손을 모아 물을 떠먹는 것을 본 뒤 물을 떠먹을 두 손이 있는데 이딸 컵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며 진흙으로 만든 컵을 내던졌다. 우리는 왜 디오게네스처럼 살 수 없는가? 누군가는 살아가는데 물건들이 필요하지 않냐고 볼멘 소리로 따진다. 맞다. 하지만 꼭 필요한 물건들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다. 집안을 둘러보라.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구석구석에 널려 있다. 장롱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들로 채워져 있다. 입지도 않은 옷들을 갖고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바꾸자. 집을 가꾸고 꾸미는데도 미니멀리즘의 원칙이 필요하다. 물건들을 치우고 버려서 여백을 만들자. 집안에 여백이 많아지면 작은 물건도 그 존재감이 또렷해진다. 반대로 물건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는 귀한 물건도 눈에 띄지 않는다. 작은 소파, 탁자, 책 몇 권, 거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최소한의 물건이 놓인 거실은 마치 공간이 숨을 쉬고 생기를 내뿜는 듯하다. 텅 빈 거실에 비친 한 줄기 햇빛은 얼마나 정갈한가? 더 작게 소유하라. 탈소유, 무소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자. 더 작은 집에 사는 대신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리자. 필요 없는 물건들은 누구에겐가 양도하자. 언젠가 쓸 물건이란 되게 앞으로도 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당장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내다버리자. 집안이 잡동사니로 뒤엉켜 복잡하다면 인생도 복잡해진다. 단순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집안의 물건들을 버리자. 단순한 삶에 그토록 많은 것들이 필요할 리 없다. 추석 연휴에 도미니크 로로의 지극히 적게와 다카무라 도모야의 작은 집을 권하다를 느릿느릿 읽었다. 두 책은 충만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작은 것의 옹골참과 갸륵함을, 작은 것에 배인 윤리적 미학을 찬미한다. 인생의 보약이 될 만한 깨우침을 담은 책들을 읽고 나니 의식이 성장한 느낌이 들어 뿌듯하다. 더 큰 것을 욕망하고 미친 듯이 소비하는 이 시대에 작은 것이야말로 인류 존속을 위한 귀중한 가치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래, 비울수록 충만해지게, 적게 가질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을. 도무아나 로로는 밝은 눈으로 삶의 이모저모를 따지고 짚으며 성취와 소유를 향한 질주를 당장 멈추라고 말한다. 고대의 현인 세네카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살아라. 하루하루를 단 한 번뿐인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라 라고 말한다. 소비는 삶의 전면부에 걸쳐 나타난다. 날마다 물과 전기를 쓰고 옷을 사입으며 마트에서 식품들을 사들인다. 먹고 사는 일상은 필연적으로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오늘의 삶은 불가피하게 소비에 기댄다. 문제는 현명한 소비다. 어떻게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과소비는 인생을 낭비로 이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적게 먹고 적게 쓴다. 적게 먹고 적게 쓴다면 적게 벌어도 부족하지 않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느는 건 아니다. 물건이 많아야 행복해진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기업과 미디어들이 합작해서 만든 망상이요, 욕망의 허상이다. 물건을 소유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러려면 일해야 하고, 일에 매이면 가족과 지내는 시간, 책 읽고 여행할 시간은 사라진다. 나를 위한 시간을 희생한 대가로 갈망하는 것을 가졌을 때 약간의 기쁨과 보람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소유의 만족감이 시들해지면 권태에 사로잡힌다. 갈망했던 것들이 늘어나는 근심을 해결해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큰 집이 좋다는 것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집의 크기는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 큰 집은 집세나 융자는 물론이거니와 난방비나 세금 따위 부담을 늘릴 뿐이다. 큰 집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하는데도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든다. 큰 집을 골칫덩어리로 여기는 사람이 늘었다. 큰 집이 자랑거리인 시대가 가고 있다. 작은 집을 권하다는 주거와 삶에 관한 근본을 성찰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뒤 작은 집이 더 좋다는 확신이 더 단단해진다. 토모야는 기능이 최대로 응축된 실용적이고 정갈한 집이 더 스마트하고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추세이고 집을 줄이면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긴다고 설득한다. 자신만의 전용 우주로 꾸민 작은 공간은 남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억과 경험과 상상의 세계,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자유,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 한 인간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자아라는 존재를 온전하게 살도록 한다. 큰 집을 선호한 것은 진정한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부와 지위의 표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작은 집이 경제적이나 생태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익하다는 걸 깨닫고 집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작은 것이 단순하고 아름답다. 나는 공허한 욕망들을 내려놓고 낭비 없이 꾸리며 사는 삶을 원한다. 작은 집에서 지극히 적게 쓰면서 살자. 많이 만들고 많이 파는 게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라고 외치는 소비 시장주의 체제의 뻔뻔함에 맞서 저항하라. 번잡한 욕망을 낳는 마음을 떠받들지 말고 마음을 굶겨라.
이게 심재인데 마음 굶김은 장자 철학의 한 핵심이다. 소유와 물질로 가는 욕망을 끊고 몸과 마음을 단순화하면 훨씬 더 살만해진다. 욕망은 집착을 낳는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 피로감 따위도 사라진다. 굶기고 비운 마음자리에 활기찬 생명력이 들어차는 까닭이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고 작은 것이 크다.